서서덕 회장님을 쇠고랑 딱 채워가지고 가둬버렸어. 야, 이게 할 짓이냐 이놈들아. 그냥 세월호 트집 잡아가지고 누가 말 타는 걸 갖다가 삼성에서 뭐 도와줬다 좋댔다 이렇게 막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야, 이거를 갖다가 사건을 키우고 해가지고 우리의 정말 위대한 박근혜 대통령을 말이야 32년인가 3년에서 좀 깎아줘가지고 22년 깜빡에 쳐넣는 이런 무지막지한 놈 같으리라고. 야,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은 이 나라를 10대 강국으로 세워놓은 전 세계가 존경하는 대통령이시다 이놈들아. 이렇게 가둬두고 자 이제 앞으로 꼴 좋은 일이 벌어질 거다. 삼성 아유 내가 여기서 본사를 여기다 둬서 뭐해. 지금 본사가 서초동에 있어요. 예, 있는데 아니 여기다가 내가 본사를 둬서 뭐야. 아, 난 미국으로 간다. 미국으로 보따리 싸가지고 가는 꼴 보면 말이야 그때 참 기가 막힐 거다. 한국에 있을 게 뭐 있어 여기서 구속을 시키는데 벌써 두 번째인데 미국으로 날아가는 거야 이제 삼성도. 세계 5번째 회사, 어마어마한 회사. 지금 반도체는 말이야 전 세계에서 아무리 삼성에다 주문을 해도 못 만들어. 주문이 너무 밀려가지고 지금 실정이 이래. 대한민국 명예를 높여주고 문재인은 명예를 깎아주고 명예를 짓밟고 삼성은 명예를 높여주고 명예 세워주고 문재인이가 깎아먹은 명예를 짓밟힌 명예를 갖다 되살려주고 삼성이 그렇게 했는데 말이야 깜빡에 쳐라 이런 나쁜 놈들 같아요. 이걸로 놔두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벌건데 이거 왜냐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죄목을 씌우기 위해서 삼성을 끼얹는 거야. 삼성을 끼얹어야 사건이 커지니까 그때부터 망조가 들어가지고 툭하면 구속이네. 툭하면 구속. 그러니까 뭐 길게 얘기할 거 없습니다. 문재인은 빨리 끌어내고 이거 줘 패버려야 돼 이 새끼 이거. 내가 여북해서 이런 얘기 했으니까 내가 전직 교수입니다. 여북해서 전직 교수가 말이야 문재인에게 욕설을 퍼붓고 왜냐면 사람 새끼가 아니니까 욕설밖에 없어. 욕설만 퍼붓는 것도 이거 대우해주는 거야. 크게 대우해주는 거야. 이런 나쁜 놈이 맨날 사기내 치고 말이야. 이거 무지무지하게 해먹었을 거야. 욕해보면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검사들이 아예 손을 못 대게 하기 위해서 뭐 공수처인가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나랍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 더 심각해집니다. 여러분이 정말 빚이 이렇게 쌓이고 지금 코로나인가 이것 때문에 지금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이거 다 망하고 있는데 문재인은 그냥 돈만 뿌리는 거야. 돈 계속 뿌려. 지가 갚을 것도 아니니까. 이런 나쁜 놈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하면서 여기서 떠들어대니까 지나가는 차 가지고 지나가는 분들 가끔 여기 오세요 제발. 네? 오셔서 동참 좀 해주시고 이 나라가 얼마나 썩어가는지. 그리고 지난번에 4.15 총선은 완전 가짜였습니다 여러분들. 예, 증거가 한 200가지가 넘어요. 그런데 이 가짜 선거를 한 이놈들이 뭐야 4월 7일날 또 선거 있잖아요. 서울시장 또 저 부산시장 시장 이런 놈이 비서 주물럭 해가지고 하는 게 이번에 보궐선거야. 그럼 보궐선거 때 부정선거를 또 안 하겠느냐 이거지. 내가 보기엔 분명히 할 것 같아. 그러면 누가 당선돼? 여당이 당선된 것은 100% 뻔한 얘기인데 이 부정선거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하는 게 이게 야당 맞아요? 국회에서 맨날 금바지나 닦고 있어.
반짝 야당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특혜가 200여 가지나 돼. 그저 특혜나 주워 먹는 거 국민들은 볼 수가 없지. 비밀로 먹을 테니까. 이것도 주워 먹고 저것도 주워 먹고. 특혜가 200가지. 야당이라는 놈이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가 잘못됐으면 싸우고 문재인을 타도해가지고 끌어내고 야당이 이래. 이놈들아 담요 가지고 나와. 국회의사당에서 거기 뻔질나게 자빠져 있지 말고. 언제 우리가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한번 대대적으로 난리쳐야 됩니다. 이것들 아주 여당하고 짜고 말이야. 여당이 야당인지 여당인지 알 수가 없네 이거. 자, 그래서 그저 하여간에 나라가 이 꼴입니다. 나라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가 완전히 살만 먹고 있어요. 대한민국.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볶아먹고 있어요. 갈라먹고 있어. 대한민국을 지근지근 짓밟아 먹고 있어. 예, 이런 놈이 대통령으로 섬겨야 되는 이 한심한 대한민국. 그래서 제가 이놈을 이놈 저놈 이 나쁜 놈 죽일 놈 이렇게 불러야 해야 하는 이 정말 처절한 이 현실 기가 막힙니다. 국민 여러분 제발 나오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봉기합시다. 문재인을 끌어냅시다. 감방에 쳐넣읍시다. 감사합니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이병헌으로 반품이 가능합니까? 이것은 사람의 팔을 쓰고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병헌을 반품하고 취소한다.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문재인의 인격과 인성을 장면하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 인격과 인성으로 대한민국을 현재 목숨을 내고 있는 곳은 바로 문재인. 여기 내려오셔서 합류하시면 안 돼요.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국방 안보가 모두 파괴되고 있고 그리고 경제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문재인 세력들이 기업 규제 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기업 창업법도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반기업 규제, 반기업 정서의 이 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 회복을 운운한다는 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정의를 모독하고 이방 동료들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과 똑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가를 파괴하는 문재인을 반품하자! 대한민국 경제를 파괴시키는 문재인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문재인을 어디로 반품해야 됩니까? 문재인은 인국 공산당과 북한 부산노동당에 반품을 해야 됩니다. 문재인을 박근혜 대통령 복귀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용인에서 온 박석호입니다. 저는 예전부터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좌파들과의 싸움은 우리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다른 사람과는 틀리게 그렇게 신경 써서 생각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혹시나 미국 상황이 좋지 않아서
많은 우리 애국 국민들이 실망을 하셨다면은 저처럼 우리의 자유와 주권은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찾아서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상에 이상한 일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마스크 쓰고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따라서 마스크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부정선거도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시발점이 되고 대한민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또 이들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요? 저는 바로 코로나 강제 백신 접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이 강제 백신 접종이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은 또 전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따라서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떠한 약도 1년 안에 개발되어서 만들어진 약은 없습니다. 우리가 약을 만들려면은 임상 실험을 하게 되는데 그 임상 실험은 최소 5년 이상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임상 실험 기간을 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걸려도 아프지도 않고 코로나 그 자체로는 사망하지도 않는 감기보다 못한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백신을 맞아야 되는 것입니까? 코로나가 사기면 백신 또 맞을 필요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사기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검사를 맞으면 됩니다. 인도네시아 같은 나라에서는 코로나 진단키트를 개인이 2만원 주면 구매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받는 비용이 지금 우리가 사회에서 거리두기 하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인 손실이 적게 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코로나 검사를 많이 하고 또 적게 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적게 나오는 이것은 사기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대한민국을 통해서 그 이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반대로 우리가 진실을 깨우치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잘못된 세상을 바로 세워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지만은 만약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리 애국 국민들은 깨어나지 않는 우리 국민들을 원망하지 마시고 열릴 때까지 계속 두들겨 봅시다.
저는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의 기적을 맞는 우리 국민들이 지금 진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진실을 알고 깨우치고 들고 일어나면 또 한 번 전 세계가 놀랄 수 있는 제2의 한강의 기적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애국활동 해주시는 모든 애국 국민들과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 애써주시는 경찰분들께 발의했습니다. 이제 말이 된 것입니까? 브라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중국 독감 백신을 맞았다가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증되지 않고 또는 제대로 확인되지도 않은 중국 백신, 중국 코로나 백신을 맞았다가 생명을 잃을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변형 코로나 백신을 강제 접종한다고 한다면 이건 말이 됩니다. 우리는 중국 변형 코로나 백신 접종을 안녕하십니까. 애국 시민 여러분. 매주 토요일 애국의 날, 오늘도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의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침 날씨가 무척 따뜻해서 좀 풀렸습니다.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마음도 아주 풀린 것 같습니다. 요즘 하루가 정말 일주일이 날 할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있었던 이 문재인의 신년 이른바 기자회견, 그리고 미국의 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 주에 우리 태극기 혁명을 지향하시는 우리 애국 시민들로서 엄청나게 정말 분통이 터지고 억울한 일이 하나 발생을 했습니다. 지난 19일이니까 사흘 전이죠. 그날 세월호 진상을 규명한다는 검찰의 특수수사단이 1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된 검찰 수사단은 이른바 그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유족들이라든가 시민단체들의 진상규명 노력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기춘 실장을 비롯해서 청와대에서 압력을 넣었고 또 법무부와 감사원 등에서 압력을 넣었다 하는 외압 문제와 그리고 그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국정원이라든가 국가기무사령부 이 정보기관에서 그 유족들을 개별적으로 사찰을 했다는 주장을 갖고 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4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청와대를 비롯한 외부 상급기관에 외압은 없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든가 국군기무사령부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사찰, 불법 사찰도 없었다. 간단한 결론입니다. 이 결론이 나오는데 무려 1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발표를 하면서 수사단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울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해봐도 죄가 없었다. 오케이, 좋습니다. 모처럼 시원한 결론을 내려줘서 반갑게. 그러면은 그 사찰 혐의를 받고 검찰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기무사령관 이재수 중장에 대한 죽음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말이에요. 이재수 장군은 기무사령관직에서 쫓겨난 상태로 있다가 세월호 유족들에 대한 사찰을 했다는 죄목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결국 법원에 가서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날 유명한 일 이미 여러분들 많이 아실 겁니다. 갑자기 경찰에서 정복을 육군 중장 정복을 입고 와요. 그 계급장을 다루고. 그리고 영장실질심사로 법원으로 가는 그 기자들이 있는 카메라 앞을 지날 때 갑자기 수갑을 채워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참 육군 중장을 수갑을 찬 채로 피의자 신분 상태였습니다. 전 국민이 보는 카메라 중계를 생중계를 해서 누명을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런데 판사께서 현명하게 판단을 해서 구속할 사유가 없다고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흘 뒤에 이재수 정부는 자택에서 자결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내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간 일이 없도록 하라. 그리고 내 인생 멋지게 한번 살고 간다는 참 유명한 말을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명이 이제 벗겨졌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힘들여 키운 육군 중장 이재수 장군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냐 말입니다. 이재수 장군에 대한 죽음은 국가 권력이 저지른 살인사건입니다. 그럼 그 책임이 꼭대기 책임을 져야 될 장군이 바로 문재인인 거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인가 세월호를 엮어보려고 김우 사령관을 누명을 씌워서 몰고 가서 자살하게 이르도록 한 이 권력에 의한 살인, 이 문재인 좌빨 정부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갑니다. 석연찮은 죽음을 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을 당했다는 말이 유행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수 장군의 죽음을 안타깝게 여겨서 우리 국본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이 시민단체 주최의 연결식을 갖고 대한문에 빈소를 꾸미고 몇 달을 우리가 조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한 사람이 아까운 인재가 이 문재인 좌빨 정부의 권력에 의한 살인으로 죽었습니다. 분통 터질 일입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문재인이 퇴임 후에 잡아 넣을 일은 수두룩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문재인이. 자, 우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결국 없던 것으로 됐습니다. 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다. 결국 사면을 가지고 저희들이 가장 우려했던 대로 사면을 가지고 정체적인 이해 득실을 따지는 장난질을 그만두라고 저희들은 경고했습니다. 결국 그대로 박근혜를 갖고 사면을 해주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이해 득실을 따지다가 결국은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사면은 없다는 거로 결론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1580만 대한민국 유권자의 51% 1580만 명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있는데 그래 문재인이가 말하는 국민은 도대체 어느 쪽 국민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른바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만 지지한다는 대깨문들만 문재인이한테는 국민이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그저 마녀 사냥을 하던 기레기 언론들이 주장한 내용과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을 인용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 이후에 이루어진 구속과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처절한 정치 보복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심지어 좌파의 대부라는 최장집이라는 교수마저도 그래 탄핵은 정치적인 행동이니까 정치적인 투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탄핵까지 시켜서 끄집어 내렸으면 그 이후에 벌어진 검찰 수사는 이거는 정치 보복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 이미 4년이 지났습니다. 1400일 오늘로 1400일 제가 맡고 있죠. 만 4년이 돼갑니다. 이제 풀어줄 만한 때가 됐지 않느냐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두순이 알죠? 8살 먹은 동네 여자아이를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해서 잡혀 들어간 자가 있습니다. 이 자는 이미 그 사건을 저지르기 전에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는 심지어 술자리에서 술 먹던 사람과 언쟁을 해서 두들겨 패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상해치사자까지도 저지른 전과 7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조두순에 대한 형량이 12년입니다. 12년. 살고 지난 연말에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저질렀다는 뇌물죄가 그래 22년. 조두순이보다도 2배나 더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 조두순이를 지금 집으로 돌려보내니까 12년 살리고, 동네 사람들이 이사가고 우리 동네 비상 걸렸다고 동네 처녀들 이제 밤에 여자들 아저씨들 동네 나들이도 할 수 없고, 아니 사회에 피해를 끼치는 조두순이보다도 박근혜 대통령이 더 위험합니까? 조두순이 같은 놈, 그 추악한 범죄자한테 12년밖에 안 때렸습니다. 이유는 술을 먹고 만취 상태에서 심신미약이란,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먹었다는 뇌물이 그래 삼성이 육상 승마 선수들 독일 전지훈련하도록 말 사주고 훈련비 대준 건데, 그 박근혜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돈에 단 한 푼도 손댄 적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22년형에 때려가지고, 그래 멀쩡한 성폭행범 조두순이도 12년 먹고 지금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더 20년, 지금부터 20년을 더 집어넣어놔야지 속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정치 보복이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다행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의왕구치소에 확진자가 이미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만 끝까지 버티다가 겨우 이제 며칠 전에 성모병원으로 이송을 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만,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많은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이해하고 있어요. 이제 고생할 만큼 했고 보복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는 풀어줘도 된다는 게 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이라는 걸 저 문재인한테 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코로나 격리하지 않도록, 코로나 감염되지 않도록 병원에서 잘 격리시켰다가 조속히 석방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이번에 문재인이가 기자회견하면서 정말 문재인이의 그 정신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니, 정인이라고 또 어린 생명이 참 생명을 앗아간 아주 양부모의 그 학대 문제가 아주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아주 알고도 아이고 어떻게 걔를 그렇게 학대를 했냐는 막 그 얘기만 들어도 목이 메이고 마음이 막 그냥 아픈 정도인데, 그 문제, 양기 입양아의 문제였던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아 뭐라고? 아니 뭐 데리고 살아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취소할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아니 도대체 입양을 하는 문제가 어디 마트에 가서 물건 사오고 시장 보고 오고 백화점 가서 옷 사갖고 입는 어떤 쇼핑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이? 무슨 입양아를 그래 반품 조치도 할 수 있고 환불도 받을 수 있고, 아 그럼 다른 물건을 또 바꿔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아니 도대체가 취임할 때 뭔가 사람이 먼저 낫죠. 그래서 사람을 되게 챙기는 것처럼 얘기했는데, 문재인이가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게 어떤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입양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자식을 두지 못한 분들이 입양을 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 한 명만 갖고 있는 부모들이 입양을 하기도, 또는 순수한 마음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과 부모라는 인륜을 넘어서서 천륜을 하늘이 맺어준 하나의 어떤 인과관계를 맺는 것이 입양인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탤런트 그 시네라 차인표 부부가 입양을 2명인가 3명인가 했죠. 근데 그 시네라 씨가 한 말이 기억납니다. 쟤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애기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말 자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우리 헌신적인 어떤 모성에 가까운 대한민국 국민들 그 마음이 쟤들은 내 가슴으로 낳은 애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키운다. 그런데 이번에 정인이 양 경우에는 요즘 젊은 분들의 세태랄까 입양을 해주면 여러가지 금전적인 혜택이 많았습니다. 근데 특히 그 중에도 아파트 아마 당첨권까지도 이렇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세태를 합니다만은 그런 경우 입양 절차를 좀 더 복잡하게 해서 실제 제대로 키울 것인가 또는 아니면 입양 이후에도 그 어떤 그 관찰자나 그 책임 담당자가 그걸 챙겨본다든가 학대를 했는지 이런 어떤 개선책이 나와야지 백화점에서 물건 골라와서 반품하고 취소하고 환불받듯이 그런 발상을 문재인이가 하는 걸 보고 문재인이라는 이자가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이 저 수준밖에 안 되고 인도주의 인간이라는 데 대한 수준이 저 정도구나 우리가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청중들 많이 계시면 같이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저 문재인이를 반품해보고 싶습니다. 문재인이 저거 반품! 환불받고 싶어! 자, 문재인을 반품하자! 반품하자! 좌빨 정권! 반품하자! 자, 그리고 지금 미국에 드디어 어쨌든 대통령이 결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3일 일어난 그 도미니언 기계를 통한 디지털 부정선거 그리고 가짜 표가 그냥 무더기로 쏟아져오는 이러한 사전 투표를 이용한 부정선거를 정거를 들이대고 합법적인 표만 계산하자는 이름으로 2달 동안 처절한 투쟁을 벌였습니다만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만이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숱한 반란이 일어났고 일치가 되지 않아 이걸 묶어서 이른바 워싱턴의 기득권 세력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그 기득권 세력과의 싸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결국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50개 주가 각자의 독자성을 가지고 연방을 이루는 미국의 어떤 독특한 정치 제도 때문에 몇몇 개 주에서 벌어진 부정선거 사례도 그 주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식으로 미국의 양심이라고 부르는 미국의 사법제도가 또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 선거가 바이든이 되건 트럼프가 되는 그것은 우리 국민이 결정할 일은 아니었고 저희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들고 나와서 대통령직을 걸어놓고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밝혀지면 우리 4.15 총선에서도 빚어졌던 이른바 디지털 부정선거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문재인이 좌빨 정부도 또 타도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격려를 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했습니다. 일단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나 미국에도 엄청난 지금 이른바 그레이트 어웨이커닝 대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국민들도 이해했습니다. 지난 몇십 년간 미국이 평화를 누리고 세계 제1강대국으로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동안에 이 기득권 세력, 정치인, 언론, 고위공무원들, 이러한 관료 집단, 이러한 지배층 같은 리더 집단들은 부패하고 썩었고 국제적인 어떤 연계가 돼서 이건 구체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내용입니다만 오염되고 부패하고 개인적인 어떤 치부와 그런 과정으로 완전히 워싱턴이 썩어 있다.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러한 대각성의 계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줬다는 데서 우리는 또 건전한 미국의 민주주의의 재생을 기대하면서 큰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문재인은 남북관계에 대해서 또 똑같은 이른바 싱가포르 회담 2018년 6월에 싱가포르 회담 이전으로 돌아가는 평화 프로세스를
전개하겠다고 또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한 주 전에 이루어졌고 노동당 제9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이는 연설문에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무려 36번이나 반복을 하면서 행복이 전력의 완성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중단거리 미사일에 쏠 수 있는 전술 핵 미사일의 개발을 독려를 했고, 더구나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SLBM 미사일의 개발에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 ICBM으로 10,000km를 날아가서 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그럼 미국을 겨냥했다고 우리가 한다더라도, 그러면 300m, 400m, 500m 내외의 중거리 미사일 또는 장사포에다가 장착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는, 그 소형 핵미사일은 누구를 겨냥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 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렇게 김정은이는 이제는 같은 동포인 우리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 핵무기 개발을 주장을 하고 있고, 핵무기 전력화를 완성을 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는 평화 프로세스, 대화를 주장해야 됩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저희들이 바이든 행정부를 걱정했던 이유가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국무장관으로 임명된 토니 블링컨은 바로 상원 청문회에서 벌써 조짐이 나고 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게 됐으니까 민주당 의원이 질문한 내용이 그겁니다. 북한의 핵 동결을 전제로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완화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부인하지 않고 북한 문제 정책을,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쉽게 말해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하겠다고 이미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문제, 대북 정책만큼은 제대로 확고히 지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CBID, 그러니까 북한 핵무기에 철저하고 검증할 수 있는, 완전히 되돌릴 수 없도록 북한 핵무기의 완전한 철폐를 목표로 삼아서 강력한 유엔의 제재 조치를 지난 3년간 강력하게 이끌어와서 북한이 곧 정말 무너질 지경까지 갔다는 정도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런데 자, 여러분, 이미 인도주의적인 여러가지 제재는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은 안보담당 국무차관으로 지명이 되어 있는 로니 젠킨스라는 사람은 상당히 친북 인사로 알려져 있고,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친북 인사들과 아주 친분이 두텁고, 이 사람은 종전선언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처럼 철저한 완전한 핵폐기를 목표로 한 제재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다자간의 대화를 통한 북한 핵 문제를 말하자면은 검토해온 오바마 대통령 시대에 이른바 전략적 인내의 정책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로 가서 핵 동결을 만일 전제로 해서 북한에 대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종전선언이 된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영원히 북한의 핵 위협을 머리에 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엄중한 변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정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 영향력을 지켜야 합니다. 문재인의 인식으로 대한민국을 제대로 살려보겠다는 의식이 없다는 걸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외칩니다. 문재인 바꾸내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냥 목숨이 많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나 가까이서 찍으면 유튜버가 있어요. 대한민국이 엄중하고 위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불편함을 드리기 전까지 마스크 수요비를 실시했습니다. 그럼 본전을 그렇도록 대한민국의 안보를 막아주셨습니다. 지금 문제스럽고는 5.19 태영 공동토론과 남북 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휴전선 일대 북한군을 막는 또 북한군의 남침을 저지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막아들었습니다. 특히 휴전선의 지피를 포기하고 그리고 훈련도 못하고 정찰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선 연천, 파주, 연천, 그 다음에 연구천, 천원, 김호, 양구, 오성, 간성,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 또 서울로 들어오는 주요 어떤 등의 설치된 대전차 방어석을 문제의 드랍들은 다 철거시켰습니다. 저 문제의 드랍들은 상당 하루에 일꾼과 그리고 남편으로 또 어디로 또 들어와야 되는지 그런 태도를 만들어서 북한군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렇게 문제의 드랍들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양아뜨리고 전화와서 24번, 22개월 그리고 26개월 30개월 한 나라의 기록선을 참고하고 입증하는데 어마어마한 자금과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독 왜 기계선을 해체시켰습니까? 이것은 바로 문재인 세력들이 북한군의 남침을 용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군 남침을 부르는 문재인 안보적, 군안보적법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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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은 한전인가와 정치해왔으며 국정농단도 없었고 산업트럭이 전대 부동처럼 주장하는 코비드-19는 고전했던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현재 정치 탄압하고 있습니다. 정치 탄압!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아무 죄 없는 실세에서 5년간 좁은 목숨을 두고 죽기를 바라는 문제인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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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탄압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아무 죄 없는 실세에서 5년간 좁은 목숨을 가두고 죽기를 바라는 문제인 물러가라! 물러가라! 박근혜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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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세력들은 2020년 일본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그리고 2020년도 예산안에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중국 대륙 콜라 백신 구입자 등 단 이름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제가 국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 맞습니까? 이제는 대통령의 지키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 조선노동당의 수호의 공모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문제!
존경하는 국민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법치와 선거 양대 기둥으로 지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2020년 4.15 부정선거를 통해서 선거 시스템 또한 무너졌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붕괴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선언한 문재인은 물러가야 됩니다. 문재인 물러가라! 4.15 총선 원천 무효! 4.15 총선 통해서 국회를 구성한 대한민국 21대 국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975년도 자유월남이 폐망했습니다. 자유월남이 왜 폐망했는지 많은 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너무나도 자유를 잃었습니다. 반동에 가까운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월맹군들이 자유월남에 침투해서 자유월남의 보수과 정당 그리고 보수단체 곳곳에 사칭해야 돼, 사칭. 월맹군들이 정선주의자들이 침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975년 4월 30일 자유월남은 폐항했고 그리고 자유월남의 군인들과 자유월남의 경찰관들 또 자유월남의 많은 기업가들은 자유월남 군부대로 끌려가서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자유를 현재 숨쉬고 있을 때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얼마나 자유가 소중합니까? 자유는 피로 먹고 살아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숨쉬고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문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는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가 6.25 때 목숨으로서 지킨 자입니다. 피를 흘려서 지킨 자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들, 국민 여러분들, 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자유를 현재 뺏어가고 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뺏어가는 집단 바로 문재인입니다. 말씀드린다고 하면 문재인 여러분들은 이번 기업규제 3법, 기업규제 3법, 상법과 공정거래법, 그 다음에 국민그룹 감독법, 이 기업규제 3법을 통해서 이제 기업가의 사업 의지를 모두 꺾고 있습니다. 기업규제 3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에 반하는 법입니다. 바로 문재인 세력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야금야금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자유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우리를 대변할 정당도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산업부도 다 죽었습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감당하는 언론도 다 모두 다 죽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 국민 스스로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국민 대우로 일어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소중한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통과시키고 자유 대한민국을 조국 국산당과 북한 두목동나라를 이끌고 있는 문재인을 끌어내야 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3.1절은 우리 모두 밖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길거리로 나와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자유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것은 정당한 겁니다. 자유대한민국 헌법에 저항권이 있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헌법에는 저항의 사상이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저항해야 됩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모두 일어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세력들은 2020년 일본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하는 중국처럼 코로나 백신 구입자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전 세계는 국력을 총동을 해서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코로나 백신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세력들은 2020년도 예산을 내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코로나 백신 구입자는 단 1원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비판과 여러 가지 때문에 이들은 부랴부랴 제약을 하였다고 하고 10월달부터는 정상적으로 국민들에게 걱정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이것조차도 국민들한테 비판을 받으니 문재인 세력들은 2월부터 중국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강제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무소속 홍준표 의원이 중국처럼 코로나 백신을 강제 접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우리는 신체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신체 자유, 우리는 억압받지 않는 자유, 우리는 구속받지 않는 자유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우리 몸속에 백신을 주입한다고 한답니다. 그 백신이 어떤 백신인지 검증되지도 않았고 확인되지 않는 그 백신 우리는 거부합니다. 우리는 중국 백신, 그 다음에 중국에는 신체 자유를 억압하는 중국에는 코로나 백신 우리는 거부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외출하신데 불편함을 드려서 정말 죄송하고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국민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애국과 일절과 그리고 만세 실천을 통해서 오늘 행사를 종료하고 시청해주신 자유세상방송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송 곧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